그래서 수법과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 사건으로 인터폴도 쫓고 있더라고요. 네가 강혜성이냐?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갑니다. 형님 여기 찾은 것 같은데요?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그러자.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지 확인됐대요.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닌 형제 카지노와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들 지금 어디 있어? 컴퓨터 하는 놈들은 너네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킨 놈을 잡아. 무조건 찾아야 돼.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 도시 시리즈를 저희 보셨는데 왜 보여드렸냐면요.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 관광객이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인데 장가 기자, 일단 태국 파타야면 굉장히 휴양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거죠? 말씀하셨듯이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요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이 시멘트로 메워진 드럼통에 담긴 뒤에 저수지에 버려져 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노 씨는 지난 4월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지난 7일에요 노 씨의 어머니에게 한화로 1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전화가 왔었고요. 네. 노 씨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한국 대사관에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이 노 씨가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3일 새벽에 용의자 2명이 노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이 승용차가 파타야로 향했고요. 이후에 새 렌터카를 타고 현재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자, 이 주택에서 4일 밤 9시경에 한 트럭이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를 싣고 한 저수지로 향했고 네. 1시간가량 이 저수지에서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이 경찰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이 저수지를 샅샅이 뒤지다가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긴 노 씨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영화에서 봤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 중 한 명이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검거가 됐다고요? 왜 그랬답니까? 네, 일단 공범이 3명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출입국 기록을 이제 현지 경찰과 공조해 확인을 해본 결과 한 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 피해자 중 한 명, 국내에 입국한 한 명이 지난 10일 오후 7시 46분쯤 20대 남성 A씨가 정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사를 맡은 경남경찰청으로 압송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금전을 요구한 그런 정황상요. 어떤 금전 관계, 결국 납치를 통해서 금전을 착복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말 이거 보면 좀 극악무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님, 일단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 협박했을 땐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이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피해자가 납치된 시점이 3일 새벽 2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통을 구매한 것이 바로 3일 오후죠. 그런데 이제 이미 4일에 이 드럼통을 가지고 저수지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금전을 요구한 것은 사실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의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모친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도 금전을 요구한 그런 대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정말 극악무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극악무도. 아마 더한 표현도 아마 있으면 표현을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시신 유기 방식 보면요. 자, 시멘트로 메운 드럼통에서 시신 발견됐고 손가락까지 다 잘려 있었다. 신원 파악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뭡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증거를 이제 인멸하는 거죠. 손가락에 지문 채취를 하니까 손가락을 이제 자른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체가요 별도의 범죄입니다. 사체를 유기하는 것도 이게 범죄인데 사체를 송결하거든요. 네. 결국 7년 이하입니다. 이 살인죄 외에도 7년 이하로 또 가중처벌되는 두 개 합쳐지는 거죠.
별도의 그 범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제가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살인범이나 흉악범 검거율이 98, 9% 아주 높아요. 세계적으로 네. 거의 탑입니다. 세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태국에서 관계 철저하게 어떻게 수사해서 빠르게 체포를 할지 이게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 이런저런 상황 다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글쎄요, 계획 범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계획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납치가 있었고요. 공범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모의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고요. 특히 살인 이후 이 사체를 유기할 방법, 구체적으로 이제 드럼통이라는 그런 도구까지 사용했잖아요. 이후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정 액수를 요구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자면 계획 범죄로 볼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요.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살인죄 그리고 이런 사체 유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양형 기준에 있어서도 참작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예. 자, 정말 동남아 여행, 태국이라고 하면 되게 휴양지라서 많은 분들 좋은 뜻에서 쉬러 갔을 텐데 이런 일 당하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